그 사실을 어떤 그 있는 그대로보다도 더 증폭해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긴장시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동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위로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상대가 뭔가 불안하고 긴장을 느끼는 데에서 자기 자신의 위안을 찾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너무 남이 말에 좌우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요즘의 직장인들이 사표 투척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되었다. 좌천되었다. 상사가 나에게 크게 꾸지람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중간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뒤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직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상사나 조직에게 리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사표를 던짐으로써 어떤 그 복수라 그럴까요? 안갚음을 하기 위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인데 저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갑자기 사표를 던져도 잠깐 놀라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표를 던진 사람이 그 바라는 좀 속된 말로 물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함부로 던지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표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회사를 도덕적인 잣대로 너무 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면은 그 기업의 특성이 착하면은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근본적으로 비정하고 냉정하고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 일하는 조직원들도 상당히 비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회사 전체가 상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눈물을 보이는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친 생각이다.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더 큰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경우엔 상당히 비정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인간적이지 않은 상사, 비정한 회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점을 분명히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직장에 대해서 성공을 남과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강대리가 과장이 되는데 왜 저는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 대학 동기가 다른 그룹에 가가지고 이번에 부장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차장이다. 이러한 그 수평 비교를 함으로써 굉장히 괴로워하고 본인은 무엇인가 어떤 그 성취를 못한 사람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것들은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좋지만은 하루하루가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즐거운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불만들을 해소하면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정말로 이 직장이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해야만 되는 재취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직이라고 하는 재취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성공적인 이직에 대한 7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그 조사 자료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금전적인 부분, 복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만을 생각해서 이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직장인들로부터 상담을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은 대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급여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 둘째는 급여보다는 내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다음 3번째는 이 일이 전혀 나에게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 3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분명히 어떤 근무 강도가 너무 세서 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회사에서 급여를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덥석 이직을 한 다음에 가보면은 급여를 많이 주는 대신에 강도가 더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직을 후회하면서 오히려 이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1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 이유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333 건법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333 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직의 시기와 횟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맨 앞에 있는 3은 적어도 어떤 직장에 근무를 시작했으면은 최소 3년은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직장에 있는 불만 때문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 관리, 경력 관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현업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내공을 쌓아야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전문가적인 그런 자질을 습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근속 기간을 가져야만 다른 데로 옮겼을 때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옮기는 것은 그것이 커리어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직에 대한 충동이 상당히 직장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실제로 이직을 하려고 재취업을 하려고 꿈을 꾼다면 이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로 아마 이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이직을 하는 횟수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직을 권하는 사회 같다. 요즘 이직이 유행이고 대세다. 뭐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4회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업에서 인사 담당